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심 판결문을 받았을 때 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 구사할 수 있는 소송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 내용에 대해서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막 그럭저럭 받아들일만 하다. 그리고 소송을 계속 하자니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항소를 해야 할지 말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항소하기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나도 항소해서 다투겠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나도 굳이 항소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소 기간은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죠. 그래서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를 재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계속 주시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나도 얼른 항소장을 내고 상대방이 항소장을 내지 않는다면 나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즉시 항소를 해준다면 나도 따라서 항소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판결문을 늦게 수령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즉 상대방이 나보다 판결문을 하루라도 늦게 수령했기 때문에 항소 기간이 나보다 먼저 도래하지 않고 나보다 하루라도 늦게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상대방보다 먼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단 항소를 해두었다가 상대방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나도 항소 취하를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 두 가지가 발생하죠. 첫 번째는 항소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소 비용은 다투는 부분에 대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야 되는데 인지액이 보통 1심보다 1.5배 비쌉니다. 그래서 먼저 항소 비용, 즉 소송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도 나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소 제기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도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쌍방은 서로 반신반의하면서 서로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일단 항소를 제기해 두는 것, 이것은 크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소송 전략이 바로 부대 항소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항소를 하지 않고 항소 기간이 도과하든 말든 항소하지 않고 상대방이 항소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그때 부대하여 나도 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대 항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403조에서 부대 항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항소인, 즉 항소 당한 사람이 되겠죠.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라는 의미는 항소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즉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대 항소라는 것은 항소 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상대방의 항소에 편성하여 또는 부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 이것을 부대 항소라고 하고 민사소송법 이 규정을 가사소송법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사건에서도 부대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에 가서 다투면 그만이지 굳이 내가 소송 비용을 들여가면서 부대 항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 항소를 제기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소를 한 사람에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소를 한 경우에 재판부는
그 항소인에게 1심보다 불이익하게 판결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된다 하더라도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고 이때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마음 놓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생각하면 상대방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죠. 상대방이 전부 성수했다면 모를까 일부 성수한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항소인에게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피항소인은 불안하게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판결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피항소인이 부대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항소인에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대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인에게 적용되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모두 항소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또는 항소인이든 피항소인이든 어느 누구에게든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판결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항소, 즉 독립항소와 부대항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민사소송법 404조에는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대항소는 항소에 편성해서 내지는 부대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항소의 운명에 부대 항소의 운명도 따라서 결정된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대 항소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하여 또는 편성하여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도중에 상대방의 항소를 취하하거나 부적법 각하가 된다면 나의 부대 항소도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떨까요? 그 부대 항소가 항소기간 내에 부대 항소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항소기간 내에 부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된 항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원래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또는 부적법 각하된다 하더라도 나의 부대 항소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부대 항소를 엄밀하게 보면 부대 항소라고 보기 어렵겠죠. 어찌 보면 독립된 자신의 항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항소기간이 도관 이후에 한 부대 항소만이 엄밀한 부대 항소가 된다. 그리고 자신의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 항소는 독립된 항소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고서 항소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경우에 이때는 마음 놓고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나의 항소 기간 도가 여부와 관계없이 부대 항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대 항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